아니 그 혼자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예, 예. 직원들이 다 바빠서. 아 직원들 바빠야죠. 예, 너무 바빠서. 예, 예. 제가 운전이라도 해야죠. 아니 아까 이렇게 오시는데 예, 예, 뭐 하나 이제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 저희가 예. 잠시 후에 예.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들고 오신 거는 네.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리기도 네, 하고. 알겠습니다. 예. 요새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쁘죠. 예, 바쁘셔야 좋은 건데 예. 어느 쪽으로 바쁜지만 살짝. 저희가 크게 한 3개 정도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네네네. 아시겠지만. 네.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그 바이오나 헬스케어나 메디칼 쪽에 들어간 어떤 장비 관련된 거, 주로 하드웨어 관련된 것들이 하나 있었고. 검사 장비. 예. 예. 오랫동안. 그것도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네. 해외도 안 되고, 국내에도 막 새로 런칭을 해서 안 되는데, 올해 이제 많이 회복을 했고요. 바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했던 게 진단 키트하고, 네. 그다음에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네. 제가 셀빅이라고 부르는 거. 네. 두 개가 이제 신 아이템인데 저희 회사에서는 네. 두 개가 아주 바쁩니다.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거 진단 키트 같은 경우는 네. 저희 회사가 두 개 제품을 크게 가지고 있거든요. 큰 카테고리로. 그거는 예. 좀 이따 해야 됩니다. 오케이, 벌써 오케이. 본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여튼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네. 세 가지 다 지금 아주 바쁩니다. 핫 시즌이 됐어요. 사실 그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제 네. 코스닥의 기술 특례로 상장한 지 딱 네. 한 2년? 2년 정도 하고 됐죠? 예, 좀 지났죠. 2년 한 한 1, 달? 2개월 2년? 정도 됐을 예, 거예요. 예, 네,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예. 아직까지 인지도 측면에서는 예. 그 PCR 그 진단 키트 위주로 하는 회사들 네네. 보다는 인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아시죠? 알죠. 그래서 많이 알리셔야 됩니다. 아, 예. 예, 저야 뭐 우리 김경남 대표님하고 원체 친해가지고 그 상장 전부터 제가 막 탐방을 가고 했었어서 회사도 이제 많이 보고 했는데 회사 내용을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이제 멀리까지 오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김경남 대표님이 지금은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을 이끌고 계시는데 글로벌 반도체 장비 회사 출신이세요. 네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지금 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라고요. 거기가 예. 세계 반도체 기업 순위로는 그러니까 장비 재료 순위로는 예. 거의 서너 번째. 라고 말씀하면 서운하고요. 예. 1등 된 지가 한 20년 됐고요. 1등이에요? 20년이 넘었죠. 오. 2등하고 확실한 격차가 있는 1등 회사. 예, 물론 이제 반도체 장비라고 하는 게 이 적용 분야 또는 공정별로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네덜란드 모 회사한테 ASML. 예, 절대 중국에 팔지 마세요 네, 하는 네. 이런 장비들은 그 회사만 가지고 있고 그쵸, 그쵸.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이즈로 봤을 때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가 한 20 몇 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있기 몇 년 전부터 세계 넘버원이었으니까 지금도 넘버원이고요. 떠난 지 한참 된 회사지만 그래도 자부심이. 그렇죠. 시스템이 좋고 재밌는 게 많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그 장비도 있고 소재도 있고. 소재라고 말하기는 힘들고요. 예. 예, 이제 장비를 개발을 하려면은 부품들. 예, 부품이든 아니면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 웨이퍼도 좀 연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요즘 말하는 소부장을 다 이해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장비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좀 많이 있나요? 요즘은 제가 잘 모르죠. 저희 있을 때도 꽤 많이 계셨고요. 그 벌써 있습니다. 거의 한 20년 20년 전? 예, 20년이 넘었죠. 거기에서 뭐 개발 예, 쪽 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쪽 개발하셨던 거예요? 300mm 웨이퍼 관련된 그때만 해도 300mm 웨이퍼 또는 12인치 웨이퍼가 초기였는데 관련된 그 세정 공정 관련된 장비 개발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mm짜리 요만한 거에서 300mm짜리로 네. 넘어오기 전에 넘어오던 초기 완전 초기. 초기죠. 제가 했던 게 그때도 물론 거의 대부분이 8인치 또는 200mm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네네. 이제 막 12인치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역시 그 반도체 장비 그 글로벌 기업에서 반도체 장비 쪽을 이제 개발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뭐 엔지니어링 약간 그런 기술은 이제 온 몸 안에 이제 노하우로 있으신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마이크로 디지털을 창업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이 기업이라든지 신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분야를 전공했거나 특정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된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제가 아카데믹한 학교로 말씀을 드리면은
PhD를 박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네. 전문가가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문제 해결한 능력을 엄청 키웠다.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입체적으로 쳐다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해결한 방법도 다양한 해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PhD 약간 트레이닝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기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장비 회사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슨 보잉이라든지 아니면은 전투기 만들었던 맥도날드 더글라스 이런 회사가 됐든 네. 어떤 새로운 기술을 찾아서 새로운 어떤 응용 분야를 찾고 접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특정한 필드 또는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그냥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능력. 그렇죠. 그것을 트레이닝 스스로 트레이닝했던 게 학위 과정이고 한번 적용해봤다는 것이 반도체 장비 회사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그 VC들이 네네. 어떤 스타트업에 투자를 할 때도 네네. 그 회사의 어떤 창업자들을 네.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 하더라고요. 네네. 창업자들의 기질, 그냥 단순한 현재 기술력이 아니라. 예. 예. 예, 그래서 마이크로 디지털하면 잘 되셨고 지금 그러면은 창업하신 지가 몇 년 되죠? 만 19년 정도 됐습니다. 만 19년. 네네. 횟수로는 20년이죠. 횟수로 20년 되시는 거예요. 네네. 대단합니다. 처음부터 그 분석 시스템으로 시작을 하셨던 건가요, 그러면? 비슷한 일을 했었고요. 네. 물론 지금 현재 제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똑같은 일을 하진 않았는데 네.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초기에도 국내 헬스케어, 그때는 헬스케어라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었고 네. 병원용 어떤 장비, 병원용 시스템, 메디컬 시스템 또는 뭐 바이오 장비 이런 이야기도 좀 있었거든요. 네. 이 분야가 너무 낙후돼 있어가지고 예. 이 분야를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IPO 하실 때 생각나는데 네. 제가 그때 주제로 잡았던 게 네. 삼광이었습니다. 삼광. 네네네. 예. 그 왜냐면은 대표님이 그때 많이 이제 IPO 과정에서 강조를 하셨던 게 이 네. 삼광 기술을 모두 다 갖고 있는 네. 그 분석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광학 기술이라고 하는 게 뭐 광학 기술하면은 거의 대부분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카메라 기술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예, 카메라 어떻게 하면은 요즘 말하면 1200만 화소짜리 카메라 뭐 어떤 카메라 뭐 네네. HD급 무슨 급 이야기 하시는데 그런 기술들보다는 네. 이게 과학이나 엔지니어링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광학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어떤 물질을 분석하고 자연현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광학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을 해서 자연현상이라든지 그 물질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 그게 거의 분자 단위에서. 그렇죠. 분자 모리큘러 단위가 됐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약간 큰 덩어리 단위가 됐든지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들이 광학의 어떤 자연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쓸 수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네네. 물론 이제 바이오나 헬스케어에 많이 쓰인 분야 중에 하나가 카메라로 이미지를 쳐다보고 수술하거나 내시경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네. 저희는 그거보다는 빛을 이용해서 자연현상을 파악하는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세 가지 기술들. 흡광이라든지 빛의 흡수를 이용해서 하는 흡광이라든지 형광은 반사. 형광. 또한 하나 먹어가지고 뭔가 튀어나오는 현상 예. 또는 발광이라든지 발광. 네, 이런 것들 기술을 다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한 회사라고 지금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먹는 현상, 그거를 반사시키는 발광, 또 이제 형광 네, 시키는 네. 그거를 다 잡아내는 그 기술을 그렇죠. 예. 갖고 계시다라는 예. 거고. 예.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술 특례에 상장하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전부는 아니었지만은 네. 그게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는 조금 안 그래도 장비가 좀 많이 팔려야 되는 건데 네. 이 장비들은 조금 덜 네. 팔렸던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사실 그것도 1, 2년 준비하셨던 게 아니라 아니죠. 예, 저희가 회사가 바이오나 헬스케어 이쪽에 들어가는 진단용 장비들은 네.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된 기술들이지만은 네. 다른 분야 진단 키트도 사실은 제가 준비한 지가 한 4년 정도 될 거예요.
예, 물론 이 코로나와 직접적 관련 있는 것은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시작을 했지만은 네, 네. 전반적인 현재에 저희가 개발하고 있거나 어느 정도 결과를 보고 있는 것들 한 4년 됐습니다. 4년 됐고 진단 키트만 네, 해도 4년 정도 됐고 그래서 결과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세포 배양 시스템 이것은 히스토리 보면 2007년 8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네. 진짜 오래된 기술이고요. 국내에서 아예 전혀 알려지지 않고 네. 그거 하면 그냥 질질 새는데 왜 해? 이런 이야기하고 지금 국내에서 꽤 유명한 회사의 유명한 대표님들이 저희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럼 무조건 터져 왜 해? 이런 이야기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맨 뒷부분에 이야기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게 짧은 기간에 된 건 거의 없습니다. 네. 가장 짧은 게 진단 키트고요. 오히려. 네네네. 그렇습니다. 진단 키트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거예요. 그 PCR 네네. 방식이라는 거는 근데 마이크로 디지털이 현재 그거는 아니고 네네. 다른 방식이죠. 요거예요? 요거? 네, 맞습니다. 이게 이거 이제 혹시 열어봐도 되나요? 예. 요 하나라도 더 파셔야 되는데. 아,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아마 전시용인 것 같아요. 뭐 많이 있네. 예,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파우치 내에 플레이트라고 저희가 항체 검사를 하니까 항원이 다 붙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동시에 94명 검사를 할 수 있는 플레이트라고 하는 게 들어 있고요. 8 곱하기 12해서 96개인데 네. 두 개가 양성, 음성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을 붙여놨고 나머지는 환자 샘플들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검사를 하면 됩니다. 한꺼번에 94명까지 네, 검사를 할 수 있는 대용량. 네. 초대용량으로 하기는 힘들고 네. 보통 익숙하신 게 이제 PCR 검사 방법이 있고 이런 항체 검사 방법이 있고 네. 또 이것은 검사 방법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네. 그리고 그러지 않고 항체 검사도 래피드 방식이 있고 네. 그러지 않고 이런 플레이트 방법이 있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플레이트 방식이라고. 방식이라고.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래피드 방법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은 가장 전통적인 면역 진단 방법이다.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했다. 그런 거고 이거 항원 항체 반응이 좋은 게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뛰어나고 숙련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빠른 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은 검사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인류랑 같이 한 40년 이상 오래된 기술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하는 것들이 장점이지만은 단점은 한 개를 검사를 하든 94개를 하든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 장점이요, 단점이요? 단점이요. 단점이에요? 네. 94명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 75분 걸리거든요. 네. 1시간 좀 더 걸리는데 네. 그러면 한 사람당 따지면 1분이 안 걸리잖아요. 네. 근데 그 래피드 테스트는 보통 한 15분 이렇게 보는데 한 개 하는데 15분 걸리는데 만약 94개를 한 사람이 94명 동시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래피드 테스트를. 그렇게 보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고 래피드가. 그러니까 조금 숫자가 많아지면은 샘플 수가 많아지면은 플레이트 방식이 유리한 좋고, 건데. 그렇죠. 그러지 않을 때는 래피드 방식이 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소량을 필요로 하는 곳이냐, 대량을 그렇죠. 필요로 하는 곳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 요거는 이제 대량으로 쓰이는 곳에서. 주로 어느 쪽에서 이걸 많이 쓰던가요? 그럼?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해놓은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국내용은 아니고 하나는 수출용으로만 개발을 해서 수출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나 아니면 IT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환자들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선 파악도 되고 관리도 잘 되고 그래서 PCR 검사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동남아라든지 요즘 문제가 되는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사실은 PCR 검사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데서는 군집을 통째로 검사를 해서 이런 정맥혈 또는 혈액 기반으로 항체 검사를 해서 걸린 사람, 걸리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훨씬 빠르죠. PCR 검사를 동시에 94명 하려면 아마 죽어나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동시에 여러 사람을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이게 더 훨씬 유리하죠. 빠르니까. 실제로 그런 나라에서들도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코로나 확산 초기에는 조금 이제 시장 진입이 조금은 늦으셨었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제가 작년까지는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올해 이제 1분기부터 네.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검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백신 맞고 나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도 그럼 요걸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이건 아니고요. 예. 거의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겉으로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는 코로나 예를 들어서 뭐 무증상 감염 이런 거 보실 때 하는 게 저희 쓰는 단어로 MP라고 합니다. MP, 예, NP. P는 프로틴이고 네. MP를 보게 되면은 보통 감염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거고 네. SP라는 게 있습니다. 네. 스파이크 프로틴이라고 하는 거고 S는 S1, S2, 뭐 ACE, 그다음에 ECD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건데 어려워지네요. 어려워지는데 S가 백신 접종 후에 항체 형성 유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스파이크. 결국은 코로나 코로나로 생긴 그 스파이크. 예.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키트. 예, 보통 그 면역 생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체 키트 또는 면역 항체 키트. 줄여서 면역 항체라고 하는 거. 보통 요즘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예, 면역 그래서 항체. 사람들이 이제 백신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그 사람에게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알아보려면 이게 좀 필요하긴 합니다. 네네 맞습니다. 저도 되게 궁금한 게 네네. 저는 이제 얀센 백신을 맞았거든요. 네. 예, 우리 그 민방위 마지막 차인데 어떻게 얻어 걸려가지고 예, 네. 생각보다 좀 빠르게 얀센 백신을 맞았는데 궁금한 거예요. 네. 내 몸에 과연 그 면역 항체가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네네. 왜냐하면 저도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는 했는데 백신 맞고 나서 저는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미열도 없고 뭐 아무 증상이 없어서 이게 내가 백신을 맞은 건지 안 맞은 건지 저 의사 선생님이 제대로 주사 놓은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근데 궁금하잖아요. 뭐 알아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알아봐야 되나요? 아직까지 예.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S던 스파이크 프로틴 관련된 검사에서 식약처에서 허가한 제품은 외국 제품이 하나가 있고요. 국내에서 네네. 허가된 건 하나, 외국 있고 거. 그다음 국산 제품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네네. 외국은 거기 지멘스라는 회사 네, 독일에 지멘스 거. 거기에서 수입한 제품이 있고 국내에도 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아직은 이게 급여가 아니고 건강보험 기준으로 비급여에서 비급여. 아마 동네 병원 가서 요청을 하시면 받아 주실 텐데 한 10만 원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면역 항체 있는지 없는지 검사 10만 원이요? 예. 와, 코로나 검사는 무료로 해주는데. 이게 코로나는 국가에서 강제로 그렇죠. 하라고.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면역 항체 검사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고요. 선택이니까. 아마 좀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예. 그냥 병원 가서 네. 내 몸에 항체 있는지 검사해 주세요 하면 해줘요? 아무 병원에? 안 해주죠. 아직은 그게 조금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은 좀 많이 할 겁니다. 지금 몇 군데 병원이 아니고 수탁기관 예, 예. 또는 검진센터에서는 이미 그걸 검사 항목에 집어 넣어놨거든요. 시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주는 검진 센터가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고 저희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SP 또는 스파이크 프로틴 관련된 것을 국내에서 허가 임상,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허가 임상 완료를 했고요. 네. 결과는 나왔고 아마 이번 주 정도에 식약처에 신청할 것으로 이렇게. 허가 임상? 네. 그러면 뭐가 허가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허가 임상이 끝났으니까 그 데이터와 저희 거 이런 진단 키트에 대한 분석적 성능 또는 진단 키트 자체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네. 식약처에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 80일 안에 당신들 이거 국내에서 정식적으로 쓸 수 있다. 팔아도 된다. 돈 받고 하는 게 허가 임상입니다. 판매 허가를 위한 임상을 마쳤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실제로는 다르지만 외형적으로 요거랑 같이 비슷하게 네. 생긴 네. 면역 항체 진단 키트라고 해야 되나? 검사 키트, 진단 키트. 면역 항체 검사 키트. 네네. 그거를 이제 네. 국내에다 팔 수가 있다. 네네. 그럼 훨씬 좋겠네요. 네. 그러면 다른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이제 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야 조금 더 일반인들도 싸게. 그건 정확히 잘 검사해볼 수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어서 네네. 어떤 분들은 비급여가 훨씬 좋다고 하신 분도 있고, 왜냐하면은 병원에서도 수탁기관에서는 많은 이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급여가 된다면 정부에서 1인당 한 테스트당 10,000원, 5,000원 정도
보조를 해주고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대신 많은 사람이 검사할 수 있고 급여와 비급의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일장일단이죠. A 곱하기 B가 C인데 A가 큰 게 앞쪽이 큰 게 급여라면은 B가 큰 게 비급여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C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그 네. 허가가 나오면 면역 항체 검사 키트를 네, 이제 네. 국내에 팔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를 하고 계시는 거고 그게 좀 그때 시장성이라든지 그거는 네.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시장성은 이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네. 정확히 엄청 수요가 많을 것 같다. 아니면 없을 것 같다.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네네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방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 백신 맞았는데 네. 나 진짜 안심해도 돼? 라고 그러니까. 그럼 검사하고 궁금하죠. 싶어. 궁금하고 내가 무적인지 아닌지. 아닌지. 근데 그걸 무료로 하겠다 하면 다들 하시는데 네. 한 5만 원, 10만 원 내야 되면은 부담스럽거든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급여로 전환이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큰 시장이 열릴 거고 비급여에도 일정 부분 시장은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일정 부분 시장은 열릴 것이다. 왜냐면은 이게 항체나 면역 항체 형성 여부 관련된 게 일회용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항체가가 떨어지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진짜 독감 백신 1년에 한 번 맞듯이 네. 코로나 백신도 1년에 한두 번씩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근데 그게 사람마다 떨어지는 주기나 이런 사이클이 다 다를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아스트라제네카 2차까지 맞았는데도 6개월 뒤에 항체가 확 떨어진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유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걸 일괄적으로 정해서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맞고 나서 6개월 뒤에 또 마셔야 됩니다. 이거 찾기 힘들잖아요. 초기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샷은 아마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스타디를 해서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앞으로 나올 샷은 제가 보기에는 스타디를 해도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찾기 꽤 힘들어서 답이 나온다는 게 뭐 어떤 의미에서의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맞고 나서 무조건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세 번째 샷 맞아야지 안심합니다. 하는 그런 통계적인 자료를 만들기 힘들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백신에 대한 반응이 다 다르니까. 네. 그렇지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할 수가 있죠. 네. 한 번도 백신이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첫 번째 맞고 그쵸, 나면 그쵸. 통계적으로 이렇고 두 번째는 이렇다. 세 번째는 언제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모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항체 검사를 한번 해보고 항체가 너무 낮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맞은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좋죠. 물론 그러려면은 정부 정책이 이 백신을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기가 지나서 개인의 선택 상황으로 넘어가서 내가 원하면 맞을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은 아마 이 항체 검사가 면역 검사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정책적인 이제 선택이 예. 될 텐데 약간 딜레마는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 네. 측면에서도 그럴 테고 네. 사람들 하나하나 정말로 개개인 맞춤형으로 네. 면역 항체가 형성이 됐는지 하면 다 따져보려면 이게 또 엄청나게 또 큰 일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는 큰 랩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는 좀 큰 회사들 예를 들어서 텍사스에 있는 큰 석유 회사들, 예. 정유 회사들, 부자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는 회사하고 큰 랩들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자기네 여기 있으니까 직원들. 직원들 대상으로 계속 팔로우업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항체 검사를 해가지고 추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샷이 언제 필요하다 이런 것들 판단을 하기 위해서요. 아예 그냥 그 민간 B2B 영역에 시장이 있는 거죠. 한국은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근데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자기네 사업장에서 이제 이거 주사, 백신 주사를 이제 놓는 것도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되면 진짜 면역 항체 검사도 자체적으로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있네. 그런 생각 못 했네. 이제 결국은 그렇게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는데 다만 타이밍이 문제겠죠. 얼마큼 빨리 오느냐, 천천히 오느냐. 그러려면 이제 국내 백신의 물량도 많아져야 되고 가급적이면 국내산 백신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있지만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국산 백신도 마찬가지고 국산 진탕 키트들도 뭐 PCR 방식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 외적인 거에서는 지금 뭐 허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식약처도 이제는 급하지 않다. 약간 이런 스탠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쪽으로 좀 열심히 뚫으셔야겠네요. 네, 열심히 뚫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허가를 위한 임상이 끝났기 때문에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민감도 보통 특이도 2개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민감도 양성을 양성으로 보는 거, 민감도. 예, 특이도는 음성을 음성으로 보는 거. 음. 2개 합쳐가지고 저희가 한 400개 정도 검체를 했는데 3개를 놓쳤어요. 그래서 99% 정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데이터가 잘 그런 거 나와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공식적인 자료니까 얘기해도 될 네.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뭐.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조만간 네. 식약처에 예, 허가를- 허가는 이번 주에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 주 신청을 한다. 이번 주면은 네, 잠깐 오늘이 7월 20날인데 네, 네. 아, 이번 주 안에 신청할 겁니다. 저희가 7월 하나 둘셋넷 넷째 주 네, 7월 20날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신청하는 것 자체가 공시사항인가? 아니 그러지 않고요. 그거는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예, 이제 예. 자율적인 영역이고 네, 네. 신청. 나중에 네. 만약에 허가가 된다. 그러면 네. 이제 그건 이제 네, 공시를 네, 통해서 네, 네. 알려주시면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마케팅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미리. 여러 분야 선생님들을. 근데 국내도 하나 허가된 게 있다면서요? 아, 면역 항체 검사 키트가. 사실은 조금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좀 있고요. 네. 그 그 경쟁사. 기트는 예, 이슈가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전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뭐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네, 이 검사 키트 네, 만드는 이 업계가 네. 굉장히 혼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 건 있습니다. 네, 네. 서로 그냥 막 물고 뜯고 막 저희는 뭐 막하고 그렇게 나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막. 아이고. 저희가 좀 후발주자고 예. 그래서 그래서 후발주자여서 아직은 마이크로 디지털한테 뭐라 하는 회사는 없더라고요. 없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그러면 우리 시장에 제대로 들어가 볼 것인가 할 때 그러면은 성능을 국내에 들어와 있던 해외에 나가든 세계 최고의 제품 대비해서 단 0.1%라도 낮으면 안 된다. 성능이 제일 좋으면 된다. 무조건 성능 좋게 하자. 예. 가격은 별로 의미 있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이게 성능 제일 좋게 하자.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사용하기 편해야 되고 성능이 최고여야 된다. 일단 그 2가지는 확실히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일단 데이터 통해서 그 네, 내부적으로 네. 제일 좋게 보고 네, 계시는 네, 거고. 네. 그건 이제 검증을 한 데이터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건 이제 유통이네요. 판매. 유통 채널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미 이제 해외 쪽이 중요한. 해외도 하고 국내도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초반기에 이미 이제 선점한 회사들이 네. 해외에는 이제 다 꽉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후발주자임에도 요게 해외에 나가서도 먹힐 수 있는 건 어떤 뭐 특이도 민감도 이런 정확한 그리고 측면한 또 하나는 저희 회사는 환자 샘플들 예. 검진 대상의 샘플들을 많이 필요로 한 게 아니고 통상 10 마이크로리터 정도 쓰시거든요. 이런 방식이 10 마이크로리터면은 얼마큼이요? 1리터의 100만 분의 1이 마이크로고요. 예. 10 마이크로리터면 조금 됩니다, 양이. 그 피 한 방울? 아니, 한 서너 방울 되고요. 서너 방울. 근데 저희는 1 마이크로리터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냐? 작게 쓰나 큰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 제품은 쉽게 표현하면은 혈당 검사할 때, 예. 당뇨 검사할 때 란셋, 핀셋 같은 걸로 찌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 방울 조금 나오잖아요. 예. 그게 한 1 내지 2 마이크로리터 나오거든요. 네네. 그걸로도 검사가 됩니다. 그 차이가 뭐냐? 물론 국내는 예. 저희가 이게 법적인 이슈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미국 예.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런 검사를 하는데 체열을 할 필요 없이 주사기를 눌러서 검사할 필요 없이 당뇨 검사하는 걸로 해서 넣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거부 반응은 훨씬 더 덜하겠네요. 없죠. 예. 주사 바늘 찔린 거에 대해서 거부만이 제일 많은 나라들이 백인들이거든요. 그건 주사 먹는 거 싫어요. 엄청 싫어하죠. 예, 몸에 뭐 들어온 것 자체가 싫어하니까. 등치는 커가지고. 네. 그러면 그게 해외에도 예를 들어 손가락 끝에 똑 따가지고 이렇게 네. 검사하는 케이스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면역 방법은 하나도 항체 없죠. 예. 그렇게 네. 소량의 네. 피만으로도 가능한 거는 그렇죠. 예. 그게 경쟁력이다. 네, 이제 국내에서는 아마 실제로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국내 허가 문제 때문에 그냥 정맥혈 체열을 해야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제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잘 팔려야 될 텐데. 네, 잘 될 겁니다. 예, 많이 파십시오.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국내에서 이게 판매가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네네. 이걸 가지고 있는 진단 뭐 센터, 예. 검진 센터 예, 이런 데 찾아가면은 그렇죠. 검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저희가 허가를 받고 나면은 예. 바로 한번 이제 와서 테스트 한번 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알겠습니다. 도대체 얀센 백신이 내 몸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왔다 간 건지 궁금해가지고 이거 진짜 이야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거 MD젠 네. 마이크로 디지털 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저기 김경남 대표님이 저희 개업했다고 이제 축하 선물을 하나 가져오셨네요. 명품 백을 갖고 오셨습니다. 명품 백을. 이 명품 백을 제가 나와서. 네. 이거. 이야, 이 명품 백을 가져오셨어요. 명품 백을. 이 화면에 나오나 모르겠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뭐 루이비통 이런 백보다 훨씬 더 명품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생각. 가격이요? 예, 한번 맞춰보세요. 잠깐만, 이거 얼마나 될까요? 뭐 속된 말로 이거 비니루 아니야? 뭐 이런 저희 비니루하고 이거 고무 호스 이거 뭐 물고기 어항 같기도. 글쎄요, 이거 몇만 원? 소비자가 이게 120만 원입니다. 소비자 가격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뭐한데 120만 원이에요, 이게? 예, 120만 원짜리예요. 이 비닐로 된 게요? 예, 이게 120만 원이에요. 물론 이제 벌크로 많이 사시면 싸게 내드리는데 120만 원이에요. 이거 이제 공급 가격이. 예. 명품백 맞네. 명품입니다. 맞습니다. 명품백 맞네요. 네.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 만약에 이렇게 마이크로 디지털 주주분들이 보시면은 다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저 비닐백 갖다가 저 뭐 하는 건가 막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한번 좀. 제가 좀 기술적인 이야기 조금 말씀드릴까요? 그럼요. 예. 이제 요즘 보통 말씀하는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회사들. 네. 셀트리온, 네네.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뭐 이런 회사들이 의약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품을 만드는 공정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공정이 셀이라고 하는 것, 세포에다가 보통 세포가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도 있고 사람에서 유래한 세포도 있는데 그 세포에다가 어떤 물질을 유전자 조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강제적으로. 그럼 그 세포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되어 있지만 안에 뭔가의 물질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 물질이 뭐냐면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나 백신의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조금 가지고 있어요. 아주 작은 양을. 근데 세포는 배양을 하다 보면은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뭐 어떤 것은 24시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36시간 만에 2배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말이 24시간에 2배가 되지, 그러면은 한 개가 2개, 이틀 24시간 지나면은 2개, 4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10일 지나면은 이게 10승이잖아요. 그럼 한 개가 1000개 되는 거예요. 또 10일 지나면은 1000개가 100만 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은 한 개가 100만 개 될 까지 20일이면은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세포 한 개에 들어있는 게 1원짜리가 들어있다. 그러면은 20일 뒤에는 그게 100만 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세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포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들, 또 부산물들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세포를 배양을 해서 그래서 거기 세포 내에 있는 물질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것을 정제하고 이렇게 다른 공정을 거쳐서 의약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그러면은 어디다가 어떻게 세포를 키울 것인가. 일종의 이런 것들은 세포를 키우기 위한 환경, 세포집, 또는 저희 말로는 세포 배양 장치인데 일회용 세포 배양 장치 내에 들어가는 일회용 세포 배양 백 이렇게 부릅니다. 일회용 세포 배양 백. 이게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의 뭐 상표라고 해야 되나요? 뭐 상품명으로는 셀빅이라고 해요. 셀빅이라고 하는 거고 일회용 세포 배양 백. 클리어하게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닐로 만들었고 비닐이라 하면 안 돼. 너무 저렴한가? 뭔가 이게 재질이 뭐 PVC 뭐 이런 거예요? PVC는 아니고요. 이게 아마 LDPE 계통인데 Low Density Polyethylene 계통인데 요즘 또 화학주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LDP 이런 거 합니다. LDPE 쪽 계통입니다. 저밀도 폴리에틸렌 계통인데 3중 내지 4중, 얘는 3중일 겁니다. 아마 3레이어고 안쪽이 있고 바깥쪽 조금 다르고요. 이제 이게 그렇죠, 필름은 위생적으로 세포를 키워야 되는 사실은 거니까. 국내에서도 개발을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필름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ENL이라 그래서 Extractable and Leachable 그래가지고 네. 얘가 세포가 안에 들어가서 세포 먹이 속에서 세포 먹이를 먹으면서 막 이렇게 분화를 하는데 잘 분열을 먹으면서 잘 하는데 커야 되는. 그렇죠. 근데 필름하고 반응해서도 안 되잖아요. 아, 얘랑 부딪혀서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필름 자체에서 뭔가 묻어나와서 안 되잖아요. 예. 그 두 가지 테스트를 다 통과된 필름을 써야 됩니다. 아, 요 LDP를. 예. 그렇죠. 당연하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파트들이 다 이렇게 ENL 테스트 또는 저희가 한 단어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 바이오 동등성 테스트를 다 거친 그런 파트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꽤 복잡합니다. 요런 그 일회용 세포 백이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기존에는 네. 그 세포 배양도 뭐 네. 스테인레스 통 뭐 배치라고도 네, 하는 네. 큰 단위에다가 넣어서 키우고 이렇게 또 씻어내고 네. 했다면서요? 네. 근데 요게 더 나은 이유는 뭐예요? 요걸 써야 되는 이유가? 일단은 초기 투자 비용이 현격히 차이가 나고요.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로 만들다 보면 이게 일종의 압력 용기이기 때문에 만들기도 어렵고 제어하기도 힘들고 한번 배양을 하고 나서 청소를 하고 나서 깨끗해졌는지 안 해졌는지 이 청소가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판단하는 게 또 꽤 어렵거든요. 밸리데이션이라고. 또 검사해야 되고. 네, 검사해야 되고 그리고 한번 사고가 나면은 그 라인 전체가 다 셧다운 돼야 됩니다. 근데 얘는 사고가 나면은 그냥 갖다가 버리면 끝이잖아요. 아, 얘는 그 일회용이니까 그냥 확 예. 버리면 되고. 예. 아, 물론 뭐 5년, 10년 보면은 얘가 더 비쌀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로 보면은 네. 이걸 낫죠. 그리고 특히 요즘 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백신. 네네네. 백신 중에서도 바이러스 기반의 백신들. 아, 바이러스 뭐, 벡터. 예, 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관련된 백신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바이러스 기반의 제품들은 단언코 100% 일회용으로만 해야 됩니다. 오, 왜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하다 보면은 예. 배양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어디에 어떻게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아, 뭐 그게 어떡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니까 위험한 바이러스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 좋은 그런 뭐 세포를 배양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래서 심한 경우는 공장을 따로 짓습니다. 일회용 세포형 시스템으로 이 바이러스 기반의 백신을 생산하는 회사들은 공장을 따로 지어서 그거 1년, 2년 안전하게. 쓰고 딱 쓰고 야 버리려면 다 버려버려. 아. 생각할 정도로 따로 합니다 지금. 아하. 아예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고. 정말 위험한 시설이니까. 위험하죠. 예. 근데 그걸 일회용으로 해야만 그렇죠. 좀 더 안전관리도 그렇죠. 용이하고. 예. 오,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확실히 그 바이오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요가 좀 많아질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당장은 큰 돈 들여서 스테인리스 뭐 압력밥솥 같은 거 큰 거를 여러 개 이제 넣는 것보다는 작은 걸 넣는 게 비용적으로는 좋은 거고. 초기 투자 비용이 10분의 1 정도밖에 보통 안 들어간다. 초기 투자 비용이. 네, 예를 들어 100억 들어가 그러면은 10억이면 공장 짓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그러면은 네. 어때요? 그런 회사들이 스테인리스 통들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아니면 이런 일회용 백을 더 지금 많이 쓰고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바뀌는 추세? 계속해서요. 아.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가속도가 좀 붙었다고 할까요? 근데 요 위에 이 호스는 왜 이렇게 많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용도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구멍이 예. 지금 이게 예. 제일 작은 사이즈를 가져오신 거예요? 네, 그죠? 제일 작은 겁니다. 이게 제일 큰 사이즈는 얼마? 저희가 이것을 셀빅 25, 예. 전체 용량이 25리터 정도 되고 이게 있거든요. 25리터짜리. 예, 근데 이제 보통 생수통 하나가 18리터 정도 되잖아요. 아, 큰 거, 아시죠? 큰 거. 예, 큰 어깨 거. 매는 거. 예, 어깨 매는 거. 예. 예. 그것보다 조금 한 50% 큰 게 이 정도 되고 요거고. 있고, 예. 이게 25가 있고, 그 다음에 50, 예. 100, 예. 200, 500, 1000. 1000리터짜리가 있어요? 예. 1000리터면 얼마? 1톤이죠, 1톤. 그럼 여기 한 쇼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500이 1000이 1.2m, 1.3m 정도 될 겁니다. 한쪽 사이즈가. 이렇게. 네. 1.2, 1.3m.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거는 훨씬 비싸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대충 한 얼마나 돼요? 1000리터짜리가. 1000만 원은 안 됩니다. 1000만 원까지는 안 되고요. 저 비닐로 빼기. 예. 1000만 원이면 오케이, 에르메스 정도 인정. 명품백 맞네. 네. 얘는 네. 진짜 명품백이네. 네. 네. 근데 네. 요런 것도 이제 달려 있는 거는 네. 요게 이제 어딘가랑 계속 연결이 돼서 연결을 하죠. 뭐 세포에 네. 뭐 먹이를 투여해 주든. 이게 세포라고 하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람도 일종의 좀
단세포는 아니지만 다세포지만은 네, 네. 사람이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일단은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의식주. 예, 다음에 이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네, 네, 예. 네. 거의 비슷합니다. 얘도 세포도 아주 원초적인 생물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산소 농도 맞춰주는 거, 산소. 네네네. 또 이산화탄소도 맞춰주는 거. 다음 pH도 맞춰줘야 돼요. 이렇게 네. 너무 알칼리로나 너무 산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생깁니다. 거의 뭐 물고기 키우듯이.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글루코스 글루타민이라고 영양분, 우리가 말하면 밥 먹은 것처럼 네. 당을 또 집어넣어줘야 돼요. 아, 네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 세포가 어디서 크냐면은 배지라고, 영어는 네. 미디아라고 하는 미디아의 안에서 크는데, 네. 약간 이렇게 서스펜션 좀 약간 부유하면서 크거든요. 아, 살짝 떠서. 살짝 떼야 됩니다. 예, 예, 예. 근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애들이 거기 미디아 밑에 또는 배지보다 조금 무겁기 때문에 침전 비중이 좀 이렇게 돼버려. 내비두면 가라앉아서 지네들끼리 쌓이면 숨 막혀 죽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서스펜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흔들어준다는. 예, 흔들어 줘야 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 전체적으로 에서 25V, 25V 내부의 산소나 pH가 골고루 다 동일해야 되잖아요. 네네. 어느 쪽은 pH가 높고 어느 쪽은 낮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뭐 가스 트랜스퍼 레이시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KLA 데이터라든지 믹싱 타임이라고 저희 표현하는 그런 숫자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빨리 잘 퍼져야 되고, 그렇지만 너무 빨리 퍼지거나 아니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주게 되면 애들이 또 어지러워가지고 죽어요. 세포들이. 네, 쉬어 스트레스라고 횡단력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세포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죽죠. 저랑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어. 저희 제품 특징이 이게 뭐냐면은 토크는 좋은데, 힘은 좋은데 예.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디지털이 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첨언을 해드리면 요 백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백을 올려놓고 온도라든지 산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맞춰주는 그 시스템 장비들까지도 이제 같이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맞습니다. 거고, 그 장비 안에 얘가 일회용으로 이렇게 뭐 썼다 버렸다 이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소모품으로 맞습니다. 공급을 하시게 될 거고. 네네. 안 그래도 네네. 김태형 이사님이 예. 제일 작은 장비 하나를 예. 직원들 시켜서 가져오신다 그래서, 아니 제일 작은 장비가 얼마 되는데 카니발 뒤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됐다고 두시라고 해서 백만 가져오시면 된다고 해서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희 여기 장비 들어올 뻔했습니다. 저 코딱지만 하는데. 근데 그것까지 이제 다 같이 들어가신다는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 가지고는 쓸모 없잖아요, 네. 이거요. 그래서 장비에 백을 넣고 나서 장비하고 백이 이렇게 서로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연결돼서 장비 내에는 에어 공급하는 것도 있고, 아하. 또 산소만 따로 추가로 공급하는 것도 있고, CO2 공급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또 펌프사 연결이 돼서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은 여기 조금 산을 좀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알칼리를 넣을 수도 있고, 그게 다 제어가 되는. 대대가 되죠. 아. 그게 제어, 저희는 컨트롤 판넬 또는 제어기라고 부르는데 네네네. 상당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상당히 민감해서. 그 저는 그냥 요거 이렇게 대표님 표현을 락킹이라고 하셨나요? 오비탈 락킹이요. 오비탈 락킹 뭐 이렇게 그 네. 그냥 이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네. 여러 방향으로 네네네. 저어주고 흔들어주는 네. 거. 예.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아니죠. 환경들을 다 예. 맞춰줘야 되는. 기계적으로는 이제 이게 거의 다고요. 기계적으로는. 네. 그렇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들이 필요한 환경들을 끊임없이 체크해서 1초에 한 번씩 체크해서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체크. 샘플링 타임이죠. 1초예요. 1초에 한 번씩 체크해서 계속 맞춰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게 국내에서는 아직 그런 회사가 없었던 저희 거예요? 장비 백 다 갖춘 회사 저희밖에 없죠. 당분간 나오기 힘들 겁니다. 해외는요? 해외는 몇 군데 회사가 있고요. 주로 이제 미국 아니면 유럽 쪽 회사입니다. 요런 백도 만들고 장비도 장비들, 만들고. 예, 예. 국내에서 유명 회사들도 좀 있고요. 혹시 그러면 요 백은 이 제일 작은 게 거의 한 120만 원?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큰 거는 거의 뭐 1,000만 원 조금 안 네. 될 정도. 장비는 그럼 훨씬 비싸겠네요. 얘에 맞는 장비가 1억 2천입니다. 얘에 맞는 요만한 장비가 1억 2천. 1억 2천. 네. 그럼 아까 1000리터짜리는 한 5억 정도 합니다. 한 대가. 예. 그런 거 진짜 큰 회사들이 좀. 1000리터는 그렇게 수요가 많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로 25, 50, 100, 200, 500까지를 저희가 주로 타겟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500까지. 빨리빨리 만들어서 또 버리고 네, 또 네, 갈고 500까지를. 해야 되니까. 야, 이것을 많이 쓰는 데는 3일에 한 개씩 씁니다, 이걸. 이거 120만 원짜리를. 예, 그러면 1년에 3일에 하나씩? 1년에 100개 쓰죠, 최소한.
한 회사가? 예, 아니 한 회사당 한 장비당 그 회사 한 회사의 장비가 한 장비에서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3일에 10개씩 해서 1년이면은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 많죠. 그것도 물론 이제 그 회사의 캐파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다르겠지만, 한데 예. 하여튼 수요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 봤는데 네. 요즘에 하도 뭐 공급 부족, 쇼티지 네. 난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 세포 배양백도 네. 공급이 굉장히 달린다고. 엄청납니다, 지금 이슈가. 예. 이게 배양백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제가 대략 한 20개 정도 파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대략 20개 정도 파트가 있는데, 이 파트 관련된 파트를 만든 회사들이 코로나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었고,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사들이 백신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제도 만들고 있고, 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일회용 세포배양 시스템 의존하다 보니까, 일단 일회용 세포배양 백과 관련된 파트들이 다 백신과 관련된 대로 먼저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저쪽에 쫙 그렇죠. 많아졌고 예. 공급이 이쪽으로 쏠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가 발생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의 이 제품은 네. 일회용 세포배양 장치하고 딱 맞물려 있는 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백 말고도 백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물론 예. 얘가 가장 비싸고 그런 백이지만은 네네네. 다양한 종류의 백이 필요한데 모든 분야에서 백이 쇼티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떻게 뚝딱뚝딱 못 만드나요, 이거는? 뭐 이렇게 팡팡팡팡 찍어가지고? 이게 아쉬운 게 예. 이런 제품들이 기계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예. 이렇게 저 가까이서 보면은 네네. 이를 뭐 붙이는 이쪽들 요 네. 위에 요 네. 붙여서 요 라인 연결하는 것들이 네. 딱 봐도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거 기계로 전 세계 어느 회사든지 이거 기계로 불가능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그럼 다 사람들이 손으로. 손으로 할 수밖에 일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더 자르고 비싸지는 붙이고. 겁니다. 예, 어느 정도 기계 도움은 받죠. 예. 그렇지만 공정 전체를 뭐 기계로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급 속도가 그리 그렇죠. 또 빠르지도 못하고. 못하죠. 예, 그다음에 이런 파트들도 이슈가 생기고. 하나하나 다 해봐야 예. 되고. 이것도 뭐 테스트도 해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이 출고되기 전에 전수 검사를 하고 다 에어를 집어넣어봐서 리크가 있는지 없는지 유관 검사도 하고 새는 곳 있는 정도. 예, 다 확인해가지고 다 가죠.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물음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렇게 네, 수요가 많다고 하면 네. 왜 진작 팔지? 왜 아직 많이 못 팔았느냐? 실적 보니까 별로 이렇게 볼륨이 크진 저희가 않던데 막 이렇게.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이 장비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예, 예, 왜냐하면은 이런 제품들이 또 이슈가 뭐냐면은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큰 CMO들 같은 경우는 고객사들이 해외 메이저 제약사들이잖아요. 네, 위탁 생산하는 곳들. 예, 예를 들어서 예, 예. 그러면은 위탁 생산하는 그런 CMO들은 외국 메이저 제약사들이 와서 심하게 표현하면은 사용하고 있는 볼펜 하나까지 체크한다고 합니다. 야, 까다롭게 예, 우리 약 제대로 만드는지. 예. 우리가 지정하지 않고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파트나 제품 쓰면 안 된다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회사들의 어떤 뭐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스탠다드가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 자기네가 지정한 것만 써야 되는 거, 배양백도. 예, 예. 그래서 큰 회사가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물론 크리티컬하지 않은 제품들은 관련이 없는데 네. 배양은 워낙 크리티컬하니까 할 수밖에 없죠. 진입 장벽이 좀 높네요. 높죠. 예, 예. 그걸 이제 마이크로 디지털이 뛰어넘어야 되는 거고. 네, 네.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백신 관련해서 네. 백신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죠. 국내 국내 생산 뭐 된다니까. 여러 가지 뭐 DNA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엔 mRNA 기반으로 네. 시작을 하셨고 네. 다음에 그러지 않고 이제 해외 제품도 생산하시는 데도 있고 네, 네, 네. 국내 자체 개발은 해외 외탁 생산이든 저희가 다 지금 상당히 많은 콜이 와서 다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그럼 우리나라 네.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쪽 CMO가 훨씬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이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럼 기존에는 거기는 일회용 세포 배양백 쓰던 것도 있고 다른 해외 그렇죠. 거 쓰던 것도 있고. 있고 그렇지만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려면은 이제 저희가 기회가 생긴 거죠. 새로운 라인을 구축할 때 기회가 네, 생기는. 예, 기존 걸 대체하기 쉽지가 않으니까요. 새로운 라인이나 새로운 공정들을 할 때. 그럼 이제
흔히도 우리 뭐 투자자들도 쿼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러면 그 CMO를 주는 해외 제약사한테 네. 이 CMO 회사가 네. 우리가 마이크로 디지털 거를 쓰려고 해 네. 하면은 또 이것도 검증도 받고 검사 받고 막 그 말씀도 맞긴 그렇죠. 맞는데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국내 자체 브랜드들, 국내에서 그게 무슨 DNA 기반 백신이든 mRNA 기반 백신이든 이것은 본인들이 책임지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고요. 국내산 백신은 관련이 없고 저희가 국산 백신이라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하면 되는 거니까. 아하. 저희가 그리고 모든 인증 다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또 COA라고 인증서도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쪽 CMO 하시는데도 현재 몇 군데 컨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데모도 했고 뭐 깊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다음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고는 있는데 크게 개의치 않는 데도 있고 엄청 신경 쓴 데도 있습니다. 뭘 개의치 않아요? 어떤 배양들 쓰는지 뭐 메이저 외국의 미국의 사건 스위스 거 이거 써야 된다 이런 걸 꼭 따지지 않는 회사도 있어요. 왜냐면은 백신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기 바이러스 기반의 벡터 관련된 백신 같은 경우는 좀 덜 까다롭습니다. 어렵지도 않고 규율도 좀 약하고 규제도. 해외 기업들의 승인 없이도 국내 CMO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장비와 일회용 세포 배양백을 깔아서 넣을 수 있는 재량권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해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스푸트니크 이런 것을 국내에서 몇 군데 사지 않습니까? 계약 뭐 언론에 다 나와 있고 그 많은 물량을 하나나 두 개 회사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언론 기사에도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만 뭐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제 맞습니다. 만나고 다닌다는.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냥 단순히 공장 캐파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더블 밴더를 쓰면서 좀 위험을 분산하기? 다. 캐파도 물론 가장 큰 컨소시엄에서 엄청난 물량을 지금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은 두 가지 다릅니다. 야, 이거는 근데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이거 12년 동안 준비하신 거잖아요. 이제 그럼 개화기라고 보면 되나요? 이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영업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진입만 이제 뚫기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와 이미 있는데 어느 정도 뚫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걸 속도가 문제인데 좀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속도. 왜냐면 이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진짜 당장 내일 모레 될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진짜 당장 내일 모레 될 것 같다라고 또 인식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한 12년 동안 노력해 오셨다라는 거. 진짜 꽃을 잘 피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마이크로 디지털의 미래 먹거리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매출이나 이익 사이즈로 봐도 나중에 가장 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잖아요. 말 그대로 이제 일회용이다 보니까 소모품 개념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론적으로 장비 하나 가격하고 1년간 백 가격이 똑같습니다. 120만 원짜리 3일에 한 번씩 되면 1년에 100개 쓰니까 1억 2천이고 장비 1억 2천이고 실질적으로 장비 하나 팔면은 많이 팔리면 2억 4천 파는 거예요. 1년간. 그 다음 계속 1억 2천씩 판매하는 거고 장비 한 개당 몇 년이면 5억, 10억씩 팔 수 있는 거죠. 거의 뭐 프린터 기계에 껴서 카트리지 계속 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나중에 이제 프린터는 뭐 10만 원으로 가격이 뚝 떨어졌는데 카트리지가 오히려 프린터기 가격만큼 값을 받는 것처럼. 근데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이제 없었던 분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주총 공고를 내셨어요. 그 보니까 다른 뭐 여러 뭐 안건이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정관 변경, 사업 목적 하나 추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총까지 여시고 뭐 도대체 뭐길래? 저희가 이제 이 일회용 세포병 시스템, 바이오 소부장 관련해서 사업을 좀 확장을 좀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장비 사업만 했었는데 주로 장비가 위주였죠. 이런 파트를 만들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기에 부품하고 소재를 좀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이번 주총에서 정관의 사업 목적 추가하는 게 바이오 의약품 연구 및 생산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의 제조, 판매업. 네. 기존에는 주로 장비 관련된 것을 주로 했었는데 아하. 소재와 부품까지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소재 부품까지.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손을 보고 있는 게 이미 있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요즘 이야기 나오는 소부장 하는. 저희가 소부 장비에서 장비 위주였는데 네. 장비에 뿐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하고 음. 소재까지 손을 좀 보겠다. 확장을 시키겠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요게 그 소모품의 그렇죠. 지금도 한 가지가 사실은 되는 거고.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여기 들어간 중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하나도 없어요. 네? 하나 있다. 소재가 이거 있네. 이거 하나. 케이블 타이 하나 있네. 케이블 타이. 얘만 메이드 인 이거 그냥 코리아고. 밖에서 묶어주는 거니까. 예, 이것만 메이드 인 코리아, 나머지는 다 물건 넣은 거예요. 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LDP. 이것부터 해서 튜빙, 이 포트, 이런 뭐 캡, 예. 모든 게 다 비행기 타고 온 겁니다. 해외에서. 그러면 하나도 빠짐없이. 나아가서 이런 소재 사업까지도 하신다고. 부품 먼저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부품. 네, 부품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소재를 손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는 점점 더 이제 어려운 영역으로 가시는 거네요. 네, 어렵지만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는. 그래서 이제 장비에서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소모품까지도 나아가서 종합적인 소부장까지도 이제 꿈꾸시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어떻게 사업 계획은 원래 뭐 연초에 세우시긴 했을 텐데 예상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현재까지는. 네. 대표님이 그리시는 네. 마이크로 디지털의 미래는 이런 거다. 네.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게 사업 세 가지지 않습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바이오나 헬스케어 관련된 사업들이 있고, 네. 진단키트 관련 사업도 예, 있고, 예. 다음에 이런 사실 셀비기 사업이라고 부르지 않고 네. 내부에서는 이제 BP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BP? 예, 바이오 프로세스, 바이오 공정 사업. 바이오 공정. 예, BP 사업이라고 보통 저희 내부적으로 부르고 있고, 네. BP 진단 키트, 음. 다음에 바이오 메디칼의 하드웨어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검사 장비들. 네. 이 각각 세 개가 사실은 서로 관련 있는 것처럼도 관련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세 개 별도의 또 하나의 사업부가 되고 하나의 회사처럼 되는 거거든요. 각각의 사업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도 네. 될 만큼 사업부를 다 키우는 게 저희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4, 5년 안에 바이오나 헬스케어의 장비 쪽도 이걸 하나의 기업으로 봐도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 다음에 진단 키트 쪽도 얘도 하나의 회사로 봐도 재무든 생산이든 QC든 뭐 마케팅이든 가능하고, 예. 그리고 이쪽 바이오 공정 BP 사업도 똑같은 개념으로 하나의 회사로 딱 잘라내도, 심하게 표현하면은 잘라내도 이거 하나의 완벽한 회사네. 모든 점에 있어서 기술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회사를 갖춰 나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4, 5년 안에. 사업 부문별로 자생력을 갖춰 완전히 놓는. 갖추겠다. 예. 그래서 진짜 종합적인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네. 탄탄한 네. 소부장 기업이 되는. 네. 그렇게 하는 게 멋집니다. 목표입니다. 바이오 쪽 기업들은 이제 주주분들이 약간 네. 조금 뭐라 해야 되나 네. 강성인 케이스들이 좀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타사에도. 네네. 그래서 사실 PCR 기반 그 진단 기업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네.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네. 그 주주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그런 게 그래요?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마이크로 디지털은 이제 후발주자에서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긴 한데, 혹시 주주분들한테 좀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뭐 그런 건 좀 있을까요? 하고 싶은, 해주고 싶은 말씀 많죠. 네, 네. 많은데. 회사로 전화 많이 오고 막 그러나요? 저는 잘 안 받으니까요. 저희 회사 믿으시고 네. 투자해주신 주주분들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그리고 실적이 결론적으로 실적이 모든 걸 다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술이 아무리 좋든 제품력이 좋든 마케팅을 잘하든 그게 다 귀결되는 게 실적이다. 네. 보고 있고, 그래서 변명하고 싶지 않고 최대한 빠른 기간 내에 확실한 실적으로 한번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 하는 게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시간의 문제겠지만은 그 시간을 헛되하지 않고 엄청 빠른 기간 안에,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좋은 실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실적으로 한번 주주분들에게 보답을 하겠다 하는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앞부분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 디지털이 이제 기술 특례, 그러니까 적자 기업임에도 기술 특례로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한 게 이제 만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앞선 다른 기술 특례로 이제 상장한 케이스들, 회사들이 조금 좋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고, 최근에 뭐 진단키트 하는 회사들은 좀 잘 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만, 그때 기술성을 평가받았던 것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에서 계속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를 선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잘 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회사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도 이 명품백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진짜 제가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이었으면 나중에 그리고 회사가 좀 더 잘 되시면 한번 또 업데이트 방송을 하도록 하죠. 오늘 마이크로 디지털의 김경남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